네, 법조팀 나세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앞서 본 임성근 전 사단장 수사 대상 맞죠? 네, 수사 외압 의혹과 별개로 네. 최상병 순직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이미 지난해 말에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둔 상태입니다. 자,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 공수처 수사 끝나고 난 뒤에 특검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게 네.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 주장인데 특검으로 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네, 일단 수사 인력의 규모부터 다릅니다. 네. 공수처 스스로도 인력 부족 문제를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특검은 특별수사관만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네. 필요한 경우엔 검찰에 검사 2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 수사팀은 부장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해도 채 10명이 안 됩니다. 네.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러네요.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 묻자 업무 부담을 언급하면서 현 시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 같은 압수수색 자료를 포렌식하는 데에만 석 달 넘게 걸렸고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한 1년이 지나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해야 하는 이 구조적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 수사가 뭐 더디고 힘들기도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 다 해놓고도 재판에 못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수처는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 등에 대해서 이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직접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시 검찰에 넘겨야 됩니다. 공수처법에서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만 이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고발 사주 의혹 때도 공수처는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네. 검찰은 공수처와 달리 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네. 이 특검에 참여해본 전직 검사들에게도 물어보니까 권력 수사에선 이 효율면에서 특검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보다. 그렇습니다. 이 최고 권력기관이 연루됐다는 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빠르게 대통령실의 물적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 즉 이미 제출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네. 이를 위해서는 이 국회가 동의한 특검이라는 형식이 명분도 있고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이 공수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2016년 기억하시죠? 국정농단 수사 때도 검찰 특별수사 와중에 대규모 특검이 출범한 전례가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오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불렀습니다. 네. 어떤 사람입니까?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기록을 국방부가 다시 되가져와서 8명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이 재검토 과정, 이 과정의 책임자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수처는 또 이 VIP 경로설 언급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죠. 네. 주말에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나세훈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